예, 이번에는 이제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그냥 이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요. 꼭 서점에서 한 권씩 사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책은 전체 6개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집필분들께서 크게 6가지로 이 갈래를 묶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갖는 이 의미를 조금 집중해서 김영웅 박사님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랑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교과서에도 가르쳐 주지 않고 대부분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하듯이 하물며 도시나 공간, 장소에 대한 사랑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으시는 분들은 이것은 부산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곳이 있었던가, 이런 곳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부산에 살아도 잘 몰랐던 어떤 이야기, 공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재조명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몇 번 와보긴 해도 그냥 그저 그런 곳, 다 그냥 익히 알려진 곳만 가서 부산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부산의 다채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모든 것을 편리하게 안내해주는 여행 안내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한 게 조금 인문적인 어떤 장소 안내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인문적인 장소 경험의 공유서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장소라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그 이야기에서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붙이고, 그렇게 비록 개별 장소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한 장소의 다양한 경험, 또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을 붙였다는 데서 이 책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부산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텍스트를 가졌다는 의미로 좀 그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책의 이 큰 분류가 굉장한 의미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전체 6개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분류 한 분류 짧게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승원 교수님께 1챕터 네. 파트 1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파트 1을 제가 소개할까요? 네. 파트 1의 그 큰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탈의 떨림, 부산의 그곳이 나를 부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자연에 대한 요소들로 컨텐츠가 꾸며져 있는데, 사실은 그 350만, 370만입니까? 이런 엄청난 인구를 안고 있는 대도시가 바다와 이렇게 수려한 산과 또 강을 이렇게 끼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거든요. 이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오민족이 조민 모여 살고 있는데, 방금 이 그 챕터 1에서 일탈의 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자연이 왜 일탈의 떨림이 될 수 있느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근과 철야를 정말 밥 먹듯이 하다가
고생했다고 새벽녘에 직원들이 다 같이 택시를 타고 광안리 바다에 와서 그 우리 유명한 그 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광안리 바다를 보다가 눈물을 정말 흘렸습니다. 아, 부산에 바다가 있었지. 일 속에 이게 파묻혀 있다가 가까이 있는, 정말 가까이 있는 부산의 지형인 바다를 마주 대하면서 정말 가까이에 바다가 있었지 라고 하는 그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났던 적이 있는데, 바다뿐만 아니고 부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산들, 그리고 낙동강과 온천섬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요소가 부산 가까이 이렇게 같이 버물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살다가 일탈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자연으로 잠깐만 몇 걸음만 나가도 만날 수 있는 바다와 산과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집필한 건 아니지만 황령산 낮도 그렇지만 밤에 가보면 그 우리 대도시의 그 중앙에 산이 있는데 360도로 부산 전역이 다 보여. 어느 세계 도시 갔을 때 한 산 꼭대기 가가지고 홍콩의 피크가 그 유명하다지만 사실은 황령산 그 꼭대기가 도시를 전체를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저 멀리 낙동강까지 다 보이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낙동강이 바로 눈에 딱 보여, 반대편으로 보면 바다가 보이고 도시 전역이 한눈에 다 포착된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산이 또 부산에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강, 낙동강의 끝자락인 을숙도, 그 을숙도 중에서도 최남단에 가서 정말 그 갈대밭이 있는 거기서 바다 쪽을 바라다 보면 정말 이게 도시가 아니고 어느 시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요즘은 을숙도 대교가 생겨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외지에서 부산을 오시는 분들도 부산의 대도시라고 서명과 유명한 남포동만 이게 보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자연 지형인 철새가 엄청나게 많은 이 을숙도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5.6도 등대와 황령산 야경과 을숙도 철새를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대꾸가 없으신 거 보니. 정말 가보셔야 돼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부산 시민들이 의외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 분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척에 있는데 잘 안 간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 좋은 해수욕장을 왜 가까이 두고 안 가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 분한테 남산타워 가시냐고. 본인들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부산의 청년들이 그 부러워하지 않는 대학로 마로니에서 연극은 보시냐고 물었더니 20년 전에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퇴근 후에 집에서 녹초가 돼서 쉬기 바쁠 거라는 거죠, 삶이. 우리 한번 부산 시민들도 이 부산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탈의 떨림. 도심 내에서도 일탈은 충분히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눈물을 요즘 자주 흘리신다는 이 교수님과 딱 어울리는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정임 작가님. 네. 두 번째 파트 2는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부산의 정체성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산의 정체성, 말 그대로 부산을 보여주는 장소들 혹은 사람들인데요. 부산이 이제 여러 역사 속에서 부산이 이제 위치한 장소가 아무래도 바다 쪽이다 보니까 외침도 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도 나면서 피란 수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작복작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부산을 있는 데 있어서 좀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뭐
장기력 박사라든지 이태석 신부라든지 이수현 의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모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까지 해서 보여주는 그런 챕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탈을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릴 만한 공간들도 부산에 굉장히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제목이 재밌네요. 송 실장님. 예, 그 파트 3의 제목은 짜릿한 만남, 유니크한 부산의 매력에 빠지다. 이 통계 수치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를 좀 가물가물하고 사실은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시냐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가 부산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아마 부산에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려지듯이 실제로 가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의미들을 외부인들에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일상적으로 마주치던 공간이니까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이번 챕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들이 한번 이 챕터의 리스트들을 보면 여기가 왜 짜릿하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직야구장이나 광안리나 또는 뭐 부평시장이나 밀락수변공원이나 늘 익숙한 곳인데 이것들을 이제 이번에 필진들이 한번 가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 속에는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공동어시장을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공동어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자갈치에서 뭐 만날 수 있는 어떤 뭐 생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새벽에 이 공동어시장을 가보면 정말 부산 사람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배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배들 속에서 온갖 해산물들과 생선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을 또 아침에 좀 빨리 사기 위해서 경매들이 이루어지는 이 광경들 자체가 그동안 정말 몰랐던 어떤 숨겨져 있던 부산의 유니크한 매력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챕터를 썼는데 대부분의 이제 유명하다라는 관광지들 속에서도 이 저자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좀 부산 사람들도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챕터의 제목을 짜릿한 만남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산이 여러 가지의 경험에 이 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얘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네 번째 얘기는 좀 진짜 이게 김 작가님이 마음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목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소개할 사부는 인문과 사유의 공간, 부산의 온기를 느끼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사부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게 문화예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책, 또 뭐 미술, 영화 이런 부산의 어떤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조금 다른 게 그동안의 공간들은 우리가 부산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 공간들에서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예, 굉장히 다양한 예술을 보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혀지는 예, 이제 밖에서 열심히 걷고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 조금 머무르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그런 장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요산문학관이나 또 뭐 모퉁이 극장도 그렇고 뭐 김성종 출입문학관 이런 문학관에서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언들, 그 표현의 세계들이 오히려 부산을 찾아다니는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다니시면서 조금 멈추어서 새로운 질문과 만나게 되는 그런 도전이지 않을까. 어쨌든 자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부산의 마음에
부산의 정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 장소에서 지금 자기가 발딛고 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보여가죠. 그런 공간들이 부산에는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교수님, 이 예술 이쪽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축이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던지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파트 4에 있는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남천성당 그냥 일반 종교 건물이고 하나의 뭐 덩그러니 써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받아 갔던 날 그 사선진 그 천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스테인글라스의 그 화려한 빛에 완전히 홀릭이 돼가지고 결혼식은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 빛의 화려함이 시간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그 빛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온통 그냥 정신이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도 우셨습니까? 그때는 우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우는 아재로 지금 부캐 요즘에 부캐가 생기거든요. 우는 아재는 아무튼 남천성당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의 움직임, 네, 그 공간이 주는 완전 홀릭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담겨져 담겨져 있는 거군요. 부산에서의 이 공간, 예술, 뭐 인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새로운 우리 결들을 하나씩 직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온기라는 게 네. 부산의 온기라는 게 다시 나에게 어떤 회복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산에 왔지만 다시 나를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부산에 대한 경험으로 굉장히 많이 꼽히는 표현 중에 비린내 뭐 이런 것들도 제법 많았는데 이 온기, 이게 뭔가 따스함으로 자기를 회복시키는 이 경험이 또 부산에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담겨 있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부산의 인문을 볼 수 있는 곳들이죠.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반 정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거의 뭐 한 30세 정도는 예상되는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크는데요. 다섯 번째 얘기 이정임 작가님. 네. 다섯 번째 챕터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는 한 향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소들은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혹은 독특한 색다른 발견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시내버스로 부산을 여행하는 법에 좀 집중했는데요. 시내버스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에 시티투어 버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타는 건 곧 관광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세팅을 하고 타는 건데 부산 시내에서 그냥 시내버스를 타는 건 부산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내버스를 타고 동시에 부산을 관광할 수 있다. 는 컨셉이랑 이제 엮으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특히 제가 그 시내버스로 부산을 여행하는 법으로 해서 1011번 버스랑 186번 버스를 이제 적었는데요. 저는 186번 버스를 좀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1011번 버스는 부산 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바다 이미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버스이긴 한데요. 그 막연하게 떠올리는 바다 이미지 말고 부산의 어떤 속살을 보고 싶다면 186번을 타고 부산의 산복도로를 한번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시는 것을 강추하고 싶거든요. 그 버스를 타시면 어떤 사람과 마주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부산 사투리를 좀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언제 정차하고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순간 그 마주하게 되는 부산 풍경이 정말 다르게 와닿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탁 트이는 바다를 산에서 조망하는 바다 풍경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86번 버스를 타고 만나는 독특한 부산 풍경, 그런 거 기대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번째 마지막 챕터 우리 송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이제 한입 또다시 부산과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이 챕터가 저는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좀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을 저희가 쓸 때 뭐 음식점 소개하자, 뭐 카페를 소개하자, 또 뭐 이런 건물을 소개하자,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어떤 후보들을 추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는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갈래들을 좀 저희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파트 6번의 제목은 마치 음식점을 만나는 것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 뭐 부산의 음식이 소개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챕터를 좀 살펴보면 아주 오래된 어떤 건물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저기에 어떻게 커피숍이 들어섰지 할 정도로 어떤 경치나 풍경들을 좀 소개하기도 하고, 또 뭐 부산의 어떤 오래된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챕터를 좀 뜯어보면 부산의 어떤 역사나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썼던 글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마지막이기도 한데 101번이기도 한데 금정산성 막걸리를 썼는데, 부산을 늘 소개할 때 이름이 부산인데도 바다부터 먼저 소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황령산이나 또는 다양한 부산의 산들을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었고, 이 부산의 또 특히 이 산 중에서 가장 지역의 음식이 있는 곳이 아마 또 어떻게 보면 금정산이 아닐까 싶어서 부산을 알기 위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좀 적어보았습니다. 총 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6개 챕터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의 결들을 좀 색다르게 묶어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니 부산 시민도 사실은 너무 친숙해서 오랫동안 봐와서 놓쳤던 것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여러 번 방문하셨던 분들도 또 다르게 같은 장소에서 그 의미와 그 따스한 온기와 생각의 마음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또 다르게 느낄 부산의 매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많이 사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